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월 27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보면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코스피가 2% 하락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750여 개, 하락 종목 수가 그보다 800개 이상 많은 상황이 연출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을 보시면 개인만 산 거는 다 아실 텐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컸고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무려 4조 2천억 원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오늘은 매수하나요? 보험의 매도 규모도 좀 컸고, 투신도 컸고, 사모펀드도 컸고, 연일 매도하고 있는 연기금의 매도 규모도 좀 컸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코스닥도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4천억 매수했죠. 외국인과 기관 매도했고요. 매수했었던 금융투자도 매도로 전환됐고, 투신도 그렇고요. 그쵸? 은행도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4조 6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던 것 알 수가 있고요. 내용 좀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 보급 차질, 유럽의 락다운, 또 미국의 부양책 통과 지연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심이 약세를 보였죠. 코스피는 분차트를 보시면 하루 종일 큰 반등도 없이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지속 내림세를 보여주었고, 코스닥은 장중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하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오후에는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1월 중순의 조정 시에는 한국 증시만, 국내 증시만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었는데, 어제의 하락은 아시아 전반에 나타났다는 거죠. 홍콩 항생은 코스피보다 더 하락했고, 니케이가 1%, 대만이 1.8% 하락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연간 GDP 성장률을 1% 하락, 마이너스 1% 발표했는데 22년 만에 역성장 발표에 투심이 위축되기도 했었고요. 현대차는 실적 발표에 3%대 약세를 기록했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에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실적이지만 여러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부분에서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의약품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 마감했죠. 주요 종목의 경우 흐름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스가 1.5% 상승했고, LG노텍이 6.6% 상승했고, 금호석유가 12.2% 상승했고, 녹십자 9.3%, SK케미칼 6.1% 상승했고요. 하락한 종목은 워낙 많으니까 몇 개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3% 하락했고, SK하이닉스가 4.4%, 현대차가 3.2%, LG전자도 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보면 좀 장 막판의 흐름이 좀 별로였죠. 장 막판 한 10분에서 30분 그 사이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 하락했는데 추가 부양책 지연 이슈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와 F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숨고르기 모습을 보였고, S&P 500은 크게 경신한 건 아니지만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양책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회성 비용 지급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협상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1월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기대와 달리 부양책이 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투심을 여전히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전일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 입원 및 사망 위험을 70% 감소시킨 소식과 또 존슨앤존슨이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고 또 임상 결과 곧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뭐 다음 주 전망되고 있는데 모르죠. 또 하루 이틀 또 빨리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종가 기준으로 뭐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목 흐름들 보시면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애플 강보합, 아마존 1%, 알파벳 0.7%, 테슬라 강보합, 페이스북 1.4%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규장에서도 1.2% 상승했지만 장이 끝나고 시간 외에서도 3%대 상승을 기록 중인 거고요. 모더나가 3.3% 상승했고 존슨앤존슨이 2.7% 상승했습니다. 니콜라가 오랜만에 급등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연방정부의 차량을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인데 이게 뭐 테슬라보다 뭐 포드 등 그쪽 기업들보다 이제 우편 업무에 쓰이는 트럭을 생산하는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 그런 수혜 기대감 때문에 급등한 듯 보이고요. 그리고 뭐 보잉이 약보합, 카니발도 또 하락, 엑슨모빌도 하락, 뭐 금융주, 또 반도체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3M이 3.2% 상승했는데 코로나 관련 매출 급증으로 양호한 실적 발표한 덕택에 상승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2.7% 상승했는데 실적 결과 발표에서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등이 기대된다면서 상승했습니다. 버라이존이 3.1% 하락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 또 가이던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선반영이 되었다는 평가와 미 북동부 지역 인터넷 접속 중단 등으로 오히려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 모두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1%대 상승을 보였는데 전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또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FOMC 회의에 주시하면서 반등을 보였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2차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감염률 관련 희망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긍정적이었고요. 중국 상해지수 1.5% 하락했는데 머크의 백신 개발 중단, 아스트라제네카 유럽 백신 공급 차질 등 코로나19 백신 관련 여러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유가, 금가격 모두 하락했고요. 미국 12월 내구재 수주 오늘 밤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지수인데요. 장중에 좀 윗골이 달리는 근데 몸통이 작은 캔들입니다. 지금 4일째 캔들상 음봉이 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투심은 좀 쉬어가려는 쉬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한 4일 전에는 신고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장대 양봉 뽑고 나서 조금 오른 다음에 좀 좁은 박스권에 갇히는 약간 횡보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21선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 조금 더 밀려도 최근에 좀 강한 하방 형질성 나왔던 3600포인트 전후에서는 강한 하방 형질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S&P 500 5일선 살짝 이탈했지만 다우보다는 견조한 모습이고 장중에 신고가 경신된 모습도 알 수 있고요. 나스닥 S&P 500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죠. 상승각 5일선의 상승각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예, 흐름 견조합니다. 또 흐름이 좋고 투심이 좋을 때는 5일선이 올라오는 곳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루 이틀 사이에 5일선을 만나면서 양봉을 보일지 여부도 기술적으로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일째 음봉 나타낼 정도로 신고가 기록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 전일 개인 투자자가 4조 원이 넘게 매수를 보였지만 메이저의 매도가 지수에 부담이 됐었죠. 근데 어제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메이저의 매도가 나오는 것보다 좀 더 매물이 출회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미국 증시에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모습이지만 지연되고 있는 부양책도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과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또 긍정적이겠고,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 상승하고 있는 건 역시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코스피가 월요일에 이틀 전 종가상 3200포인트에 올라서고 3, 4일 후에가 아니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하루 만에 2%대 하락한 점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난 고점에 대한 3266포인트인가요? 그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미국 증시에서도 실적 발표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성장성 뒷받침되는 종목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